자, 다 같이 힘들지만 이제 마지막에 뭐가 포텐 터집니다. 네, 빨리 할게요. 저는 작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초수였는데 경기를 지원했는데 마이너스 3이어서 떨어졌고요. 이제 작년에 1년 올인을 해서 올해 재수를 해서 전북 지역에 붙었어요. 근데 저는 뭐 전북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인천인데 그 나중에 지역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소신껏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써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보니까 1차 컷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저는 컷에서 거의 1.3밖에 안 높아서 굉장히 불안하게 2차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또 2차가 교육청마다 다 다른데 그 전북이 즉답이 둘 다 영어였어요. 영어로 5가지 방안을 말해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생을 정말 엄청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고요.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육학에서 일단 고득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에서는 거의 다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학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깔고 가시는 게 일단 합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교육학에서 19.33 맞았는데 1월에서 4월까지만 기본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이제 듣질 않았어요. 강의를 듣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개념에 투자를 해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 강의 이외에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일단 충실히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답안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시즌 되면은 매일 하나씩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는데 손만 아프고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주일에 1회 정도만 쓰시면 되고, 뭐 나머지 그로 안 쓰는 날에는 그냥 개요만 작성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교육학 강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모의고사를 보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개념도 마주치는데 그런 건 그냥 가감히 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육학 답안을 쓸 때는 일단 서론이랑 결론을 당연히 포맷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항상 각 문단 마지막에는 그 논지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글의 연계성이 있다고 그렇게 감독 평가자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따라서 뭐 이런 논지를 위해서 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꼭 정리 멘트를 적어주시면은 고득점을 받으시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영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어장을 하나 정해서 시험 전날까지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MD 33,000도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복합 바입을 그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속 꾸준히 밴드를 가입해서 스터디로 외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는 해석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그 넥서스 501 있잖아요. 그게 특수 구문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어려운 문장만 이렇게 짧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꼼꼼히 해석을 한 2번 정도 했고요. 그럼 충분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글쓰기가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특징이 말이 많아서 영어로 이제 문장을 적으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막 관계대명사 이런 거 막 써가지고 너무 길어지고 이런 애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시험 문제를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간결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자가 일단 너무 문장이 길면은 채점하기도 싫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짧게 짧게 쓰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부족해서 그 토플 라이팅 있잖아요. 독립형 그 뭐 한 문장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한 23개 정도 뽑아서 스터디 원 한 3명 정도 구해서 인터넷 카페에다가 그 한 문제를 이제 일주일에 2개씩 해서 적고 서로 피드백 주고 받고, 이제 피드백 받은 것을 반영해서 리라이팅하고 해서 그거를 1월에서 4월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말 깔끔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문장도 많았고 또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 7월 달에 그 김윤석 선생님 모의고사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뭐 찾아가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뭐 학원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애는 아니고 그냥 듣고 조용히 나가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도 저를 잘 모르세요.
그렇지만 일단 교수님이 시키시는 것은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그때 교수님이 말하시는 거는 그것만 잘 따라 하시면은 일반 영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이 오는데 저희가 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강박관념을 가지고 다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 팀만 딱 정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1회 정도만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여러 개 풀어봤자 시간만 버리고 저는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개념을 얻어가기보다는 그냥 시간 관리나 글쓰기 연습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하시고 뭐 기본서 하나 정해서 단거나 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네, 정도를 밟으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합격 수기가 있고 굉장히 독특한 방법들이 많지만 꼭 그런 걸 다 하지 않고도 그냥 정도를 밟으면은 저처럼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많이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문학은 제가 또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7월 달에 모의고사를 왔는데 그 주인공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막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소설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유석쌤한테 피드백을 받고 내가 문학을 진짜 못하구나 해서 7월 달부터 스터디를 하나 꾸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시 한 편 정도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밴드 스터디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토픽이나 어조나 뭐 여기에 쓰인 뭐 시밀리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적고 그런 스터디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시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뭐 영어학이나 뭐 연교로는 네,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고 기본서로 단거나 하시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이제 2차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1차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붙은 것도 아닌데 2차가 운 나쁘게도 제가 남은 번호를 하나 골랐는데 그게 1번이었어요. 수업 시간 1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1번이니까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꼬인 거예요. 이제 비디오를 봤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뭐 말이 막 어버버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정신을 잡고 네, 잘 마무리해가지고 어떻게 네 1번을 잘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닌 게 그 다음날에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도 2번이었어요. 남은 거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망했다. 나는 이제 안 될 건가 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교육청마다 그 포맷이 있어요. 면접을 할 때 뭐 1번 문제를 말하고 답안은 어떻게 말해라 이런 포맷이 있는데 전북은 이상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모든 문제를 다 말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면접 연습을 할 때 그냥 1번 문제를 대답했으면 이상입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와서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전북이 평가원 10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자체 10분 이렇게 있는데 평가원 그걸 하고 있는데 평가원이 4문제 있잖아요. 근데 3번 문제를 하고 이상입니다를 했더니 그 시계 감독관이 시계를 리셋해버린 거예요. 난 아직 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래서 막 감독관들 웅성웅성하고 저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즉답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 자체 10분을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계를 보니까 6분 몇 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온전히 10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멘탈을 흔들리지만 그걸 부여잡고 영어로 막 하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5가지를 막 생각하는 게. 근데 그러다가 시간을 보니까 0이 된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감독관이 조금 더 시간을 주겠다고 다행히 이렇게 해주셔서 하긴 했지만 저는 결국에 두 번째 문제 5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3번째에서 잘렸어요. 2개를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망했구나. 난 2차를 떨어졌구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맞아서 깎이지 않아서 붙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2차에서 되게 2차가 그 진행이 생각만큼 그렇게 막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이 많은데 그때도 막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1차 발표 끝나고 여기 와서 김윤석 쌤이 뭐 2차 뭐 합격자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면접을 여기서 했었는데 중간에 대답을 못하고 진짜 거의 울 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중간에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되게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기서 느꼈던 게 절대로 이런 상황이 와도 죄송합니다라는 말 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해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끝까지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오케이. 보라 생각할 때 나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보라였구나. 변신이 돼서 중간에 제가 그 면접하고 있었는데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냈어요. 시끄럽다고 끝까지 하라고 다 기다려줬어요.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멘탈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사실 1차야. 이런 합격 수기를 좋아하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뭐 2차잖아. 근데 보통 합격자들은 잔상이 다 2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나중에라도 이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보실 테니까 다 기록해놔야 돼. 나중에 2차 때 할 때 내가 자꾸 스타디오나 노량진의 지유격할 게 아니라 그때 합격자 수기들이 2차 누가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자. 그걸 지금 딱 미리 포스트잇에 아니면 달력에 12월 그 달력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딱 표현 이게 있었지. 생생한 거잖아. 스타디원끼리 학원 강사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항상 2차 핵심은요. 제가 볼 땐 자연스러움과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상 우리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케어할 수 있잖아요. 얼굴이 보이니까 뭐 얘기를 하던 복도에서 상담을 할 때 이럴 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좀 짓궂게 해요. 막 이렇게 막 툭툭 던지기도 하고 말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대처 능력도 보게 되고 왜냐면 늘 이쁘다 잘한다 소리만 듣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다 보고 있으면은 말이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뭐 내용이고 뭐고 그래서 뭐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아마 사람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교들한테도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니네들 어리니까 자꾸만 앞에서 얘기해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꾸 공지하고 자꾸 해버릇해라. 모를 거야. 본인은 왜 자꾸 내가 일 시키는 줄 알 거야. 그게 아니라 난 사실 이 친구들이 자꾸만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티칭 경험이 많이 없거든. 지금 우리 직강 조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딴에는 저걸 일단은 자꾸 해놓으라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하게 되고 말하면서 얼굴 화끈화끈하면서 말하는 사람 보이잖아. 말하다 보면 막 혼자서 열나가지고 막 말한다고 막 떨리니까 근데 그런 게 자꾸 없어져야 되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 게 있고 하여간 우리 보라 선생님도 너무나 축하하고 붙었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왜냐면 내가 기억했던 그 멘탈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너무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날 그 12월에 우리가 12월 달에 봤었죠. 2차 때 그때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이제 드디어. 자 빨리 합시다. 성진. 자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원 재수 합격한 김성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거 팁을 3개를 생각을 해왔는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멍 때리고 계시다가 인강으로 나오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손이 되게 바빠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인강을 들을 때나 직강을 들을 때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손이 제일 바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빠야 되는 게 머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직강이나 인강을 들을 때 제가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그때 제 머리를 풀 가동을 해서 제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직강이나 인강을 하실 때는 배우신 내용들을 최대한 자기만의 필기 스타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적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포인트라도 적어주는 것도, 그래서 지금 같은 합격 수기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말씀하실 때 적으면 오히려 그게 가장 좀 많이 내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건 첫 번째 그 손이 바빠야 된다는 거 플러스 심화돼서 얘기한 거는 그 교재가 있잖아요. 수십 권의 교재가 있는데 원서들도 많은데 그 원서 그냥 눈으로 읽고 밑줄만 긋지 마시고 그거를 중요하다는 그 내용만 한글로 저만의 노트에 한 줄씩 이렇게 적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두 페이지에 한 줄, 두 페이지에 두 줄 이렇게 메인 그 센텐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 원서를 한 회독 더 할 때 다시 그 사람은 그 책을 읽어야 되지만 저는 제가 정리한 그 한두 줄 센텐스만 보면은 1회독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는 시간 엄청나게 압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원서를 저는 TG는 한 10회독을 했고 SG를 한 4회독 했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6회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책을 2회독 3회독 할 때 또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꼼꼼하게 정리했던 그 필기노트로 저는 회독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한 번 더 본 사람들보다 저는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언어로 제 한국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서의 내용들은 누구보다도 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초수 때. 그래서 막 교생을 나갔을 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원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교생 나갔을 때 제가 정리한 한글 노트를 볼 수 있으니까 가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압축이 많이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팁은 바로 리스트를 계속 작성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재수 3수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가는 게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기 전에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1부터 10까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 리스트만 들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공부를 할 때 나 이거 끝나고 이따 뭐 해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저는 오늘 기계처럼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엄청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료들, 제가 만든 그 요약 노트들 있잖아요. 이거 저한테 도움 엄청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 엄청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을 만큼 요약을 만드셨다면 그거를 공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 과 후배라거나 제 동기들 또는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뭔가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느낌 받고요. 그러니까 막 공부할 때 막 그렇게 심적으로 외롭다 이런 생각 안 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터디 멤버들도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노리고 돕는다기보다는 그냥 그죠?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더 저한테 오히려 더 큰 이득이 되지만 어쨌든 남한테 도와주는 그런 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제가 하는 요약 노트를 만들 때도 더 세심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 이거는 나중에 원서 3회독, 4회독, 5회독 할 때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압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9월달 됐을 때 티지를 1회독 하는데 저는 한 3시간 걸렸어요. 1회독 하는데 그 티지 2만 원잖아요. 그거 하는데 3시간.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팁은 3개가 다고요. 한 5분 썼나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진짜 중요하다. 저는 초수 때 제가 무조건 합격할 거라 생각을 한 이유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저기 큰 학원가들의 모의고사 보면 50등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암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 학원에서 가르쳐준 내용은 암기가 다 잘 돼 있으니까 그 학원 모의고사는 무조건 50등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손을 왜 자꾸 처음에 제가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린 이유가 손을 많이 바쁘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암기력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람 누가 봐도 암기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아요. 전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보더라도 암기 과목 있으면
제가 쓴 것들을 마지막까지 보고 가는 그런 게 습관이 드니까 나중에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암기 과목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쓰는 거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요약 그런 것들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럼 일반 영어는 그 암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일반 영어는 일단 김민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팁이다. 일단 공부량이 절대량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합격을 하려면 절대 공부량이 있어요. 절대 공부 총 시간이 있는데 자꾸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6시간 해도 나는 효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절대량은 초수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8시간, 재수면 10시간. 네, 왜냐하면 이거 절대량을 안 지키면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행운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확실하게 붙고 싶으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숙제는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숙제 다 하려면 절대 공부 총 시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스탑워치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마지막 팁, 이게 마지막 팁입니다. 사람이 공부가 이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시간, 10시간 지키려면 이거 9개월, 10개월 동안 하려면 보통 사람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보통 열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열정만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딱 지금 다들 집에 가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거 하면서 지금 막 열정이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거 2개월도 안 가요. 그거 기록하셔야 거예요. 손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 앞으로 뭘 더 추가해서 공부할 거고, 나 이거 10시간 채우려면은 나 앞으로 6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 그럼 6시에 일어날 것 같아 쓰시는 거예요. 나 오늘 6시에 일어날 거야. 6시가 어떻게 일어나지? 나 스터디를 만들 거야.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스터디 만들 거야. 그거 리스트 만들고. 그런 식으로 손을 다 쓰셔서 그거대로 하시면 결국 열정이 아니라 기록에 따라서 저 10시간 채우는 거니까 충분히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기록한 것만 따르겠다. 난 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공부 총 시간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에요.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공부 방법은 본인들한테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냥 기본, 이건 무조건 깔고 가는 거. 나머지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 남자들이 좀 질문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남자가 그리고 남자 쌤들 이 특징이 뭐냐면 여자 선생님들보다 공부에 방해될 만한 요소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게임과 운동과 친구들과의 술, 의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유전자니까, 염색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사실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저는 원래 선생님이 꿈이 아니라 경찰관이 꿈이어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3학년 1학기에까지만 놀고 이제 경찰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혹 요소를 없애려면 열정만으로 안 되고 기록을 해서 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농구와 게임을 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 누가 봐도 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전 재수예요.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재 저한테 전화 많이 했고요. 뭐 질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해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 마지막에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혹시? 네. 원서 보시면서 정리했을 때요. 네. 공책을 따로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챕터가 있으면 그 챕터 안에 있는 내용을 한 공간에 다 모아두셨는지, 아니면 2달러 모으고 한 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책에다가 기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원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따로 모아서 공책에 쓰셨는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제외하고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림만 기록을 하셨는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 강의 해주시는 교수님의
관점에 봤을 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 있잖아요. 그거 이따 적고 이 교수님이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해. 그거 따로 정리해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분류는 챕터 1에서 중요한 거, 챕터 2에서 중요한 거, 챕터 3에서 중요한 거. 나중에는 다 이제 암기가 돼버리면 이 책 전체 내에서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노트 또 만들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서 오케이.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우리 직강생들한테도 하루 10시간 채워라. 무조건 채워라. 그 절대량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궁금해할까봐.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과거에 뭐 기간제를 오래 했건 뭐 학원 강사를 했건, 그러니까 제가 10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전혀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살면서 뭐 또 경험했고 뭐 기본적인 이런 게 있으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절대 버릴 게 없거든. 모르고 지나칠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됐을 거야. 아마 오늘 그 얘기를 듣자니 뭐 촬영 문제 때문에 뭐 잠깐 뭐가 녹화가 안 된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인강으로 이게 어떻게 다 올라갈 수 있나 있다가 끝나고 나서 파일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와주신 분들이 아마 생각이 많을 거야.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은 다들 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헷갈려. 내가 만약에 수험자라면 나는 막 멘붕 왔을 것 같아. 원서 뭐 다 봐야 되나? 누군 또 원서를 꼼꼼하게 했다고 그러고, 아까 또 누구는 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합격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공부 방법이냐가 아니라 나야, 나,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가 빨리 생각해야 돼. 그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을로 살아. 수험 생활에 떨어짐의 지름길은 을로 사는 거야. 공부에 끌려다니는 사람 있잖아. 누구 강의가 어떻다, 무슨 책을 봐야 된다 그러면 혹하고 이거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직강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좀 내가 세게 얘기하잖아. 일부러 나 캐릭터야. 집에서 안 그래. 세게 하는 이유가 을로 사지 말라는 거. 본인이 중심 잡고 네가 뭐가 약한지 뭐 판단도 안 하고서 그냥 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막 죽어 막 그런다고. 왜냐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그럼 네 생각은 어떠니, 어떤 계획인데 난 듣거든요. 갖고 와라 이거지, 자신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남이 어떻게 합격했을까가 처음에는 그런 마인드로 다들 들어요. 합격 사례를. 또 합격 뭐 수기 같은 거 보면 남은 도대체 어떻게, 워낙 정보가 없잖아. 내가 듣다 보면 모든 수험자들이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임용에 신경 안 써줘요. 교수들 임용도 몰라요. 저희 학교는 뭐 각자 개인 플레이예요. 그게 자기 학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다들 이제 찾잖아. 찾고 나면은 결국에는 누구 방법이 좋으냐가 아니야. 누구 방법이 좋으냐를 이제 찾지 말고, 그걸 어느 정도 참고를 했다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케이스일까?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오늘 2월 2일이잖아요. 2월 2일인데 뭐 3월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4월에 하는 사람도 5월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한 달은 항상 시행착오를 겪어. 모든 수험자들이 올라와서 직강하면서도 시행착오 겪고, 막 수험자 뭐 고시원 뭐 총무의 갈등, 그다음에 어떤 책을 봐도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그걸 불안해하면 안 돼.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게 된다. 책을 봐도 그 책에 대한 시행착오가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행착오의 시간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냉정하게 자기가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다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오늘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근데 길어졌다는 게 뭐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는 현직 선생님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발걸음을 한다는 게 역지사지로 하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정들이 원래 되게 힘들었었어요. 연수 일정 뭐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오겠습니다 본인들이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갈 때는 그냥 나중에 전화하자, 이따 전화하자, 내일 전화하자,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 내년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아까 또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있다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명의 합격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뭐 원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선생님 되려고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스토리를 좀 만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있어요. 다음 주에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조금 저 부탁을 드려볼게요. 꼭 오실 분만 와달라고. 이번에는 많이 저기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 듣는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부해야지 뭐. 그러니까 약간 오늘 와주신 선생님이나 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제 마음속에 항상 좀 걸려. 항상 또 좀 더 개인적으로 알면 이렇게 좀 얘기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랬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더 많은 도움을 좀 원할 것 같은데, 어쨌건 공식적인 설명에는 일단 사례는 오늘 요걸로 마치고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우리 남아있는 선생님들 시간 많이 뺏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는 괜찮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뭐 아까 조 교수님 뭐 공지했나요? 오늘 뭐 혹시 뭐 조 교수님 손들 좀 들어볼까? 조 교수님 한 명 갔나?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뭐 상담하실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조 교수님한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기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실 거죠?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어떻게 공부하는지 본인 상황들은 모르지만 제가 노량진 지금 임용 한 17년 18년 하면서 다 알아요. 말 안 해줘도 얼마나 힘든 뭐 여건에서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두려워. 알면 알수록 내가 짐이 생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잘 해내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